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를 쓰는 배수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문학 포스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문학 포스터는 전시 포스터나 영화 포스터처럼 작품의 여운을 내 곁에 오래오래 두고 싶을 때, 또 다른 창작 형태로 표현하고 싶을 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김학중 시인의 신작 시집 10대들을 위한 시집이에요. 포기를 모르는 잠수함의 한 편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를 낭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택한 시는 생일 아침이라는 시예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일 아침. 엄마, 예전엔 장애하면 그냥 버렸어? 고아 수출하던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였어? 지금은 못 먹고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애들 버리고 그러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너는 생일날 아침에 그런 얘기 하는 애가 어딨니? 도대체 어디서 듣고 와서 그러는 거냐? 쓸데없는 얘기 할 거면 빨리 밥 먹고 학교나 가. 엄마도 출근해야 돼. 엄마는 짜증을 버럭 냈지만 나는 엄마가 짜증내는 것까지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엄마, 나 눈 나쁘다고 안 버리고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줘서 고마워. 네, 이 시를 문학 포스터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이 시집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김학중 시인은요, 선천적 저시력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저시력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유년 시절을 통과했던 그때의 마음들과 에피소드들이 이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특별한 존재지만 특별히 그 특별함 때문에 아파야 했던 그 아이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생일 아침이라는 시에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굉장한 이 아이의 마지막 문장에 마음이 있잖아요. 엄마, 나 눈 나쁘다고 안 버리고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줘서 고마워. 여기서 간절함을 읽었거든요. 이 간절함이 아프기만 한 간절함은 아니었어요. 힘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 이 문장으로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이 좀 수채 전용지인데요. 조금 두꺼워요. 보통 300g 이상 되면은 좋은 수채 용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그 이유는 종이가 좀 덜 울기 때문에 수채는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종이가 덜 울면은 이게 건조시킬 때 훨씬 편하니까요. 네. 그리고 종이가 잘 벗겨지지도 않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 200g 정도 되는 그냥 도화지도 괜찮습니다. 네. 켄트지요. 붓은요, 이런 넓은 붓을 사용할게요. 그리고 작은 붓 묘사하기 위해서 나중에 작은 붓을 쓸 거고요. 팔레트는 예전에 쓰시던 팔레트가 없다면 그냥 그릇에 짜셔도 돼요. 넓은 접시에. 수채 물감하고 필수는 종이와 수채 물감, 붓 있으면 됩니다. 물통도 집에 있는 그릇 쓰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좀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을 할 건데 컬러는 여기 표지에 있는 컬러를 가지고 오시면 컬러에 대한 고민이 좀 줄어드실 거예요. 그 시에 대한 영감과 어울리는 컬러도 좋고요. 그런 게 잘 안 떠오르신다면은 이 표지도 굉장히 이 전체적인 이 시집의 이미지를 고심을 해서 한 이 선택한 컬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들을 사용하셔도 좀 좋습니다. 저도 이 생일 아침과 또 이 김학중 시인의 이력을 생각했을 때 심해에 있는 것 같은 표현이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심해지만 비밀스럽고 또 거기에 어떤 용기라던가 단호함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심해의
색상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를 반복해 주시면 되거든요. 나는 진짜 그림 똥손이야 하는 사람도 동그라미, 세모, 네모, 직선, 곡선, 단순한 호 정도는 그리실 수 있잖아요. 그 형태를 반복할 건데요. 오늘 저는 U자 모양, 고리 모양을 반복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청록색을 풀었습니다. 물과 물감을 충분히 적시고 그려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해도 괜찮거든요. 물은 어차피 건조가 돼요. 대신에 종이가 좀 많이 일어날 수는 있죠. 울 수는 있습니다. 이런 U자 형태를 제가 반복해서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실 때 이 수채 물감으로 얼룩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룩은 이렇게 뭉친 부분도 있고 뭉치지 않은 부분도 있죠. 고르게 칠한다기보다는 얼룩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물이 많으면 이렇게 번져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냥 둡니다. 그리고 이 U자 모양을 또 다른 쪽에서도 반복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 컬러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청록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반대편에 약간 푸른 컬러를 살짝 찍어서 이렇게 두 컬러가 한 붓에 묻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컬러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U자 모양으로. 네, U자 모양으로 지나갔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네. 여기에 이번에도 또 U자 모양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컬러를 바꿔서요. 컬러, 자주 컬러거든요. 자주 컬러. 자주 컬러에 굉장히 짙은 네이비 컬러 이 두 가지를 붓에 이렇게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겹쳐도 괜찮아요. 겹치면 아까 바른 색깔하고 혼색되는 느낌으로 겹쳐진 부분 청록과 보라가 만난 부분에 색이 좀 다르게 나오죠. 네. 생각보다 보라가 진하게 안 나왔어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이 물감과 물이 만들어내는 얼룩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려고 해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라를 좀 더 해볼게요. 보라가 좀 보이게 놓고 이 U자 모양의 고리가 짧게 보일 수도 있고 길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는 형태의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원형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셔도 되고, 또 이런 둥근 형태가 아니라 뾰족한 형태를 계속 반복해서 그리셔도 돼요. 이번에는 이쪽 방향의 U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에 파란색 형태의 물감 지나갔습니다. 와, 제가 이번에 물감의 양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물감의 양이 처음에는 적었다가 옅은 빛깔이 나오죠. 점점 진해지면 위로 덮으면서 올라갈 수 있어서 처음에는 흐리다가 점점 진해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쪽에도 U자를 하나 그려볼게요. 물감이 좀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심해의 느낌이 나나요? 약간 종이가 이렇게 울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다른 컬러들을 조금만 더 해주고 저는 여기에만 해주고 끝내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거랑 이 컬러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상태로 말리고 나서 여기에 제가 아까 전에 넣고 싶었던 문장, 생일 아침에 이 문장, 엄마 나 눈 아프다고 안 버리고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줘서 고마워, 이 문장을 넣으려고 해요. 일단 말리고 나서 저는 지금 이 표지에 있는 이 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닷속에 뜬 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요 반짝이는 빛을 그림에 넣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말리고 나서 넣고 문구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추 건조가 됐거든요. 여기에 덜 말랐어도 할 수 있는 기법이긴 한데요. 뿌리기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빛의 형태를 여기에 주고 싶다고 했는데 붓이 하나 필요하고요.
다른 붓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연필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물감을 뿌려줄 겁니다. 먼저 제가 빛을 표현하고 싶은 컬러는요, 약간 황토에 흰색을 섞어서요, 이 베이지 컬러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뿌려줄 때는 물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 푹 찍었고 굉장히 흥건하게 물감을 묻혔고, 네, 물도 많이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교차를 해서 탁탁 내려 쳐주는 거예요. 뿌려지는 게 보이세요? 네. 지금 좀 작은 붓이라서 약간 작은 물 이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좀 뭉쳐있고 싶은 부분엔 더 많이 각도를 여러 번. 네. 이쪽에도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조금 더 큰 덩어리 빛 표현을 하고 싶어서요. 좀 큰 붓을 가져올게요. 큰 붓은 네, 여기 있습니다. 큰 붓으로 아까 만들어준 컬러에 물감과 물을 입히고 네, 큰 덩어리로 떨어지죠? 네,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지금 보니까 큰 문어의 다리들이 교차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 이 뿌린 요 물감, 노란 물감이요. 처음에 먼저 칠했던 이 푸른색들이 마르지 않았을 때 뿌리게 되면 또 재밌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덜 말랐을 때 뿌려진 이 물감들은 겹치면서 번지거든요. 그것도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다음에 김학준 시인의 문장을 써보려고 해요. 생일 아침에서 이 문장이요. 저는 아까 여기에 써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게 약간 덜 말라서요. 이쯤에 써보겠습니다. 저는 문구가 보일 듯 말 듯 하고 싶어서 연필로 써보겠습니다. 네, 글을 남겼습니다.
캘리그라피로 좋아하는 문구를 남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와 함께 문구를 남겨서 네, 그림 작품처럼 여러분들 방이나 네, 보관하고 싶은 장소에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을 오래오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잘 말려서 놓고 싶은 공간에 한번 놓아보고 또 그런 장면도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또 다른 간편한 방법으로 네, 문학 포스터를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문학 포스터 만들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